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동영상 조회수 보셨습니까, 원장님? 아, 봤죠? 예. 제가 최근에는 안 했는데, 어제인가? 팀장님 보내주셔가지고, 네. 봤는데 계속 보더라고요. 저희가 평균 조회수가 300회 정도 많이 나가요, 400회인데 저번 주 나가자마자 2시간 만인가 거의 1000회를 넘었어요. 지금은 무려 4000회. 네. 엄청난 조회수예요, 원장님.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해 구독자와 좋아요 수가 좀 예. 그렇죠. 예. 저희도 사실 굉장히 놀랍긴 한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저희가 뭐 2, 300회 나가는 게, 몇 달 전 거가 지금 그 정도 나가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올라서 저희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근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독자 수가 너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독도 해주시고,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원하시는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더 제작을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주제에 이어서 미국 대학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예. 후속편을 지금 찍을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부터 저희가 저희가 관련된 내용으로 2부를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지난 시간에 마저 못한 얘기를 조금 더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제가 지난 그 녹화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대학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등록률이고 등록생 수는 어차피 똑같아요. 매년 거의 일정합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어드미션을 해오면서 이 정도의 학생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이 정도가 등록을 해서 이 정도의 신입생 그룹이 딱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것은 이 등록률을 올리면은 더 적은 학생들을 받고도 그 신입생 풀을 맞출 수가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건 그 yield rate라고 하는 그 등록률이에요. 그래서 이 등록률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학생을 뽑으면 그 학생이 얼마나 등록할 확률이 높으냐를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베이를 했었어요. 그 미국 대학교 협회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16%의 학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21%의 그 대학교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7%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뭐 사실상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렇다. 이 정도는 이제 대부분이고 우리는 안 중요하다 이런 학교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매우 중요한 정도에서 꽤 중요하다 정도로 보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학생이 아무리 튀어나도 뽑아서 안 올 것 같으면 안 뽑아요. 사실 이건 여담이지만 그 early admission에서 약간 좀 재밌는 점이 뭐냐면 University of Michigan이 early action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 합격을 해도 안 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early action에서 사실 이렇게 막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대학교들이 early action이 잘 없어요. 이 뒤에요 다. early decision이나 합격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하고 스탠퍼드는 싱글 초이스 early action 이래요. 거기는 early action이지만 한 군데만 해라 이런 거니까 그건 좀 논외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early action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꽤 괜찮은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시간 대학인데 웃긴 게 미시간 대학이 EA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뒤로 정말 드림스쿨 지원하고 여기는 세이프티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은근히 못 붙어요. 그래서 거기는 뭘 하냐면 정책적으로 디퍼를 엄청 많이 합니다. 레귤러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예로서 학생들이 합격을 해놔도 뛰어난 합격을 해놔도 올 것 같지 않은 학생들은 오히려 yield rate만 떨어뜨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제가 강조를 하지만 demonstrated interest를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demonstrated interest를 당연하지만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한 7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죠?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내가 학교에 관심을 가지느냐. 팀장님 같으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지난번 우리 그 녹화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관심 있는 만약에 하버드라고 학교를 칭하면 거기 가서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최대한 머무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를 뭐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가서 1시간씩 볼 수도 없고. 네. 자기
페이스북에도 그 정도 시간 안 들일 텐데. 네. 그리고 그런 대학교들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일 텐데 관심 있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메일 리스트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관심사가 이런 분야니까 이걸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서 계속 날라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메일을 보내면 그 이메일을 얼마나 빨리 열어보고 그 링크에서 얼마나 오래 있는지를 이제 그 트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그 리퀘스트 폼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요즘 시대에 가장 핫한 거. 그 인스타그램, 그렇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좋아요, 뭐 맞아요. 팔로우를 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은 거의 기본이고요. 그 인스타그램이 요즘에 또 많이 뜨니까 그 학생들이 하면은 이제 더 관리하기도 쉬우니까요. 그 두 개는 이제 프렌드를 맺고 뭐 라이크도 누르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막 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쓸모없는 바보 같은 이런 막 것을 올리고 막 이렇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뭐 트위터 요즘에 뭐 하는 학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미국 대학은 트위터도 많이 합니다만 다 하죠 걔네들은. 근데 그것을 이제 하다가 대학교 지원하는 시니어쯤 되면 그거를 폭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요. 자기 이름으로. 이메일도 새로 파가지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어떤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렇다고 막 몇 년 전에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없고 그럼 대학교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쉐이리한 의심스러운 이런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든 계정이구나. 가짜 계정이구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성형된 어떤 이미지구나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내가 주로 관리하는 계정 내가 메인으로 지금 써왔던 계정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계정으로 대학교랑 이제 끈을 맺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가짜 계정과 내가 원래 친구들하고 하는 그런 계정을 따로따로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역시나 대학교랑 이제 프렌드를 맺고 이제 커넥션을 가지려면 내가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매일 들어가는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던 그리고 이상한 내용 별로 없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들이 제가 이 얘기는 십몇 년 전부터 들었던 건데 페이스북을 다 대부분 들어가 본다. 붙을만한 애들 다 들어가 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좋아하는 뭐 가수들하고 이런 게 라이크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성향은 다 파악이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알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동문 그 바쁜 잘 나가는 동문 보내가지고 막 한두 시간씩 하래가서 인터뷰도 하는데 그거는 순식간에 대학생들 그 학부생들 volunteer 몇 명만 돌려도 다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 어떤 성향이라든지 얼마나 뭐 글을 얼마나 뭐 바보같이 쓰는지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특히 이런 막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난무하는 이런 애널리틱스가 많은 이런 데서는 이 학생이 어떤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순식간에 만드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학년 때, 10학년 때 이렇게 쭉 써오던 계정을 잘 관리를 하고 잘 관리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원래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뭐 굳이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나는 이상한 그런지 팝 같은 거, 락 같은 걸 좋아하는데 나는 막 클래식 좋아한다고 그 라이크 누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제가 또 여담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 학생이 쓴 글들이 얼마나 문법적으로 grammatically correct한지를 평가해주는 수치를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무섭네. 진짜 무섭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트위터를 딱 그 링크를 걸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슉 분석이 몇 초 있다가 이 학생은 뭐 문법 완성도가 이 정도고 뭐 슬랭을 얼마나 많이 쓰고 이런 건 뭐 몇 초 만에 나옵니다. 몇 초도 아닐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정도냐면 미국 대학에서도 이거를 가끔 돌리는 교수들도 있는데 학생이 페이퍼를 내면은 이 페이퍼를 읽다 보면 이게 학생의 수준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똑똑한 얘기들. 그럼 이거를 검색을 해요. 그 plagiarism.com인가 거기에 가면 무료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데서 인용이 됐다 안 됐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0.0001초 만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를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뭐 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이 자꾸 니네 인스타 보면은 이런 거 하지 마라. 너희들 나중에 다 들킨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 갈 때는 굉장히 고상하고 인텔렉츄얼한 척 하잖아요. 그게 다 뽀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아니고. 그래서 소셜미디어, 두 번째가 소셜미디어인데 내가 지금까지 써오던 메인 계정으로 또 새로운 무슨 계정 해가지고 조셉캉 뭐 11111@gmail.com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가장 대표성 있는 메일로 학교 메일이라든지 그게 가장 좋죠. 뭐 저는 그래서 아직도 jjk51@columbia.edu를 아직도 씁니다. 그 링크를 주거든요, 이메일을. 그렇죠. 동물. 제가 보기에는 4년 대학교 다니고 나서 얻은 것은 이메일 주소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열심히 쓰시죠. 그것도 사실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6개월만 학교 서버 그 ASIS라고 하는데 그 학교 서버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뭐 하냐면 포워딩만 해줘요. 6개월 지나면 그걸 끊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구글 제 메일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연락하실 분들 연락하세요. JJK51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college counselor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서치를 해본 결과 이 학교와 이 학교 이 세 개 정도가 나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런 이유에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지원할 때 가서 얘기하죠. 심지어는 지원할 때까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학교 카운슬러가 언제 몇 월 며칠 10월 1일까지 대학교 리스트 다 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생님이랑 막 얘기하고 부모님이랑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이거 어떨까 여기 힘들 것 같아 여기 빼고 여기는 차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잖아요. 그거는 아무런 demonstrated interest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그 카운슬러조차도 이 학생을 그 학교에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 미리부터 고등학교 카운슬러한테 작업을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거와 페어로 같은 짝으로 그 대학교 어드미션 오피스를 이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신 대학교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내가 이미 메일링 리스트 등록했고 뭐 올 여름에 거기도 잠깐 방문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인트레스트를 계속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기록을 하든 못하든 내가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그 어드미션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실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네 번째는 뭐였냐면 college fair 같은 거 가지고 학교들이 이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이제 와가지고 리크루팅을 하잖아요. 그때 가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심층 있는 그런 어떤 커넥션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캠퍼스 비짓입니다. 근데 이 캠퍼스 비짓과 캠퍼스 투어를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캠퍼스 비짓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와서 시설 둘러보고 너무 예쁘다. 그 캠퍼스 투어는 대부분 언제 하냐면 좀 학교가 예쁠 때 합니다. 여름방학, 봄방학, 뭐 가을 이런 때 정말 추운 막 진눈깨비 내리는 겨울에는 안 해요. 학교들도 하긴 하지만 잘 안 가려고 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와서 하루 정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자고 그 1학년생이랑 그리고 뭐 아침도 먹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가가지고 사인업 한 다음에 그냥 둘러보고 2시간 동안 하고서 질문 좀 받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것은 사실은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로맨틱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의미 있다고 보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남아있는데 6번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hy this college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그 커먼 앱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서플멘트에서 뭐 Why Yale, Why Columbia, Why NYU, Why Emory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에세이가 저는 어떤 수치적인 것, 기록적인 것 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가볍게 봐요. 그래서 나의 demonstrated interest를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이 학교에 가야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어드미션 앞에서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가끔 이제 컨설팅하는 학생들의 에세이를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준비해 오는 걸 보면은 저는 학생 편인데도 별로 설득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진부하고 그냥 뭐 뻔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교면 분명히 이런 얘기하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내가 정말로 이 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각해보면 이런 특별한 유의미한 커넥션을 모든 대학교에 내가 15군데 지원하는데 15군데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고 학생들이 정말로 그 대학을 가고 싶다면 정말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도 꽤 쉽게 풀릴 수 있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이거는 내가 어떤 이성과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성을 본질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이런 막 구애를 하고 꽃을 주고 막 데이트를 하면은 당연히 결혼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더 빠른 확실한 방법은 이성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끌리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특히 이제 부모님들도 이 동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정말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어떤 막 고액의 컨설팅에 맡겨가지고 정말 청산유수 같은 에세이를 써내는 것이 우리의 합격률을 높이지 않는다 절대로. 네, 그게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디 최고급 대학교 인재가 써주는 에세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의 퍼스널리티를 알고 이 학생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으며 이 학생의 관심사가 뭐고 이 학생이 성격적으로 이런 학생인데 단점은 이거고 장점이 이거를 아는 선생님이 진짜 좋은 그 조언을 줄 수가 있고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대학교에 대해서 그냥 한 30분 정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선배들한테 들은 이런 풍문으로 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본질적으로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싶은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저 이게 뭐라고 쓰죠? 라고 물어봐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너는 뭐라고 쓰고 싶어?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넌 이 학교에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시 워크아웃 하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그 얘기는 학생들이 정말로 이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서 뻥을 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못 들어갈 때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되고 본질적으로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싶은지. 그래서 Why this college essay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원래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일곱 가지 중에는 아니었지만 그 추가로 아까 제일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터뷰예요.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수치적인 거 외에 가장 설득하고 내가 이 학교에 관심 있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인터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 대해서 저희가 녹화해놓은 게 있죠. 몇 번 있을 거예요. 한 3번인가 그때 이승주 원장님과 같이 찍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좀 더 그 내용을 정리하고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인터뷰. 사실 그 인터뷰 제가 언제였어요? 그게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꽤 됐죠. 그때 이제 뭐 어떤 질문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팁은 그때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좀 나중에 시간 되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7번째는 이제 좀 동영상이 길어지는데 7번째는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일찍 지원하는 거예요. 일찍 지원. 대학교에. 그래서 그 대학교에 이런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찍 지원할수록 관심사가 높고 열의가 높기 때문에 합격률은 높지만 장학금이나 파이낸셜 에이드 받을 확률은 낮고 뒤로 가면은 반대예요. 파이낸셜 에이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관심사가 그렇게 있다면 그렇게 늦게까지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 지원할 때 굉장히 늦게 지원했어요. 거의 막 마감 전주 막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좋은 옵션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 있으면서 알게 된 건데 만약에 과거로 돌아왔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찍 지원해야 되고 그것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 얼마나 미리 시간을 들어주고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지 적극 구애증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7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대학교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메일 리스트에 하고 subscribe 하고 두 번째 SNS를 다 커넥트하고 그렇죠? 세 번째는 이벤트 같은 거를 최대한 가서 인상을 남기고 네 번째는 캠퍼스 투어. 네 번째가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고등학교 카운셀러한테 연락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번째가 이벤트 가는 거, 칼리지 별 같은 거.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캠퍼스 비짓. 네. 여섯 번째가 why this college essay. 일곱 번째가 이제 일찍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동영상도 그렇고 좀 지난번 동영상이 사실은 좀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되게 좀 굉장히 정보성 있는 그 동영상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 다음 주 화요일, 그렇죠? 이게 최초 공개되는 주에 다음 주 며칠이죠? 그러면 21일인 것 같아요. 네, 화요일 21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1일 4월 21일 네. 오전 11시부터 네. 한 12시나 뭐 길어지면 더 제가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댓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직접 받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많은 어머님들이 익명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부담 가지시지 말고 어머님들이 뭐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께서 어디에서 접속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저희는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뭐 악플만 안 하시면 돼요.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분에 또 얘기를 하고 또 댓글 또 다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이걸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라도 상담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과 그리고 특히 지난번 그리고 이 내용에 해서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21일 오전 11시에 제가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뵙고 질문 있으시면 또 뵙보죠. 알겠습니다. 그 부담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오실까요?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뭐든지 저희가 생각엔 한 5분 오시면 저는 굉장히 성공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저희는 어차피 뭐 한 명만 오셔도 아니 없어도 뭐 없어도 혼자 잘 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미국대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저희가 최대한 원장님께서 풀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 그 실시간 그 세미나는 저희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그날 링크로 나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링크를 들어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저희가 플러스 친구가 지금 한 7,8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요? 근데 혹시 플러스 친구가 안 돼 있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유튜브에 저희가 구독, 좋아요 누르면 자연스럽게 뜨긴 하지만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블루키 프랩, 한글로 블루키 프랩을 검색하시면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친구 찾기에서 블루키 프랩이라고 한국말로 그렇죠. 그렇게 치면 저희가 나오는 거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이제 1대1 거기 문자로 통해서 이제 링크가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희 학부모님들이 먼저 이제 대화 신청을 해주셔서 대화 신청, 친구 추가만 하면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렇죠. 친구 추가하고 대화 신청하면 Q&A도 되고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질문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질문해 주시면 또 모아서 저희가 추려서 또 이제 이렇게 실시간 영상에서 이제 촬영을 카카오 친구 추가하는데 돈은 전혀 안 들죠. 안 드는. 네네. 그러면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러면 유튜브로 할 거죠 우리가? 그렇죠. 유튜브로 할 거고. 그래서 그 카카오 친구는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저희 학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친구 추가하시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날 이제 아마 뭐 11시니까 뭐 한 10시 50분이나 그쯤 제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알람이 갈 거예요. 알람이 뜨거나 그러면 그때 그 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로 무슨 뭐 돈이 이런 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독하신다고 뭐 좋아요 누르신다고 저희가 이익 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들께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시니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이렇게 또 찾을 것 같아요.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고요. 그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서 네. 그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